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지도학습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티플 리니어 레그레션이라고 하는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공식은 화면에서 보일 수 있는 상단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은 수치형 설명 변수 x들과 연속형 숫자로 이루어진 종속 변수 y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회귀 개수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개수를 잘 학습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설명 변수가 p, 즉 x1, x2부터 이제 xp까지 있는데 이런 설명 변수가 p개인 다중선형 회귀식과는 달리 만약에 y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류 쪽의 문제라면 어떻게 성능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귀 개수들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값들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종속 변수 y가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주형 데이터라면, 즉 저희가 지금 분류 문제를 주로 풀고 있는 것처럼 암이 발생했다면 1, 암이 아니라면 0, 혹은 스팸이면 1, 스팸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범주형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멀티플 리니어 레그레션 공식을 그대로 썼을 때 성능이 잘 나올까요? 연구자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멀티플 리그레이션 레그레이션의 공식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장점을 살리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주형일 때에도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멀티플 리니어 레그레션을 그대로 살리되 앞서 설명드린 그런 특징들을 수학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면서 로지스틱 펑션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속형 숫자로 이루어진 종속 변수 y는 숫자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변수이지만, 즉 x에 따라서 y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범주형 y 데이터는 그렇지 않고 중간 범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범주형 데이터일 때에는 이 y의 값을 다이렉트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실제 많은 자연사회 현상에서는 특정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선형이 아니고 S커브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S커브 형태를 최대한 표현해주는 로지스틱 함수를 이런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종속 변수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로지스틱 펑션을 최대한 흉내내기 위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아이디어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승산이라고 하는 아즈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의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일어날 확률의 비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승산이 커질수록 결국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승산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승산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승산이라고 하는 공식은 A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산이 커질수록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선형이 아니고 약간의 곡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즈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신러닝 공부를 하시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각각이 각 연구자들이 왜 이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모티베이션을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연구자들이 그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때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수학이 항상 맞물리게 되는데요. 수학 공식이 왜 그렇게 유도되었는지 아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이퀘이션, 클로즈 폼이 있을 때 그 y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연속형인지 아니면 범주형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범위가 또 0에서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지 0부터 1 사이 값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등장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범주형일 때에도 성능을 내서 분류를 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다 보니 로지스틱 함수를 고려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 수학에서 존재하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형태가 리니어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 형태를 띠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발생할 때 저희가 확률을 디자인할 때 많이 고려하게 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승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의 비기닝 파트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식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종속 변수 y를 범주가 아니라 범주 1이 될 확률로 두고 식을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아이디어를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m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y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고 어떤 범주 1이 될 확률로 디자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이 y가 1이 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식을 약간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라고 하는 텀은 앞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연구자 분들께서 디자인하고 가정한 형태로 x가 주어졌을 때 1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벡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수식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결과 이것을 만약에 as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넣어서 수식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보면 두 번째 공식은 세 번째 공식처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서 범위를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as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as는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를 갖게 되는데 로그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S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공식에서 로그를 취함으로써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지게 되고 이 범위는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linear, 그죠? multiple linear regression에서의 범위인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랑 동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로그를 취하지 않는다면 왼쪽 항은 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그쵸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고려하는 범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신러닝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 전공에서 좀 더 고차원 문제를 풀 때 거의 베이직하게 수학이 들어가게 되고 이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막혔던 부분의 가정 그리고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학이 맞물리게 되고 이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해서 미분이 왜 필요한지 또 로그를 정확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로그가 왜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수학을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지의 로그를 취함으로써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이 고려하는 범위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y라고 하는 연속적인 변수를 범주형 형태로 변경을 하고 특히 x라고 하는 값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조건 아래에 클래시피케이션이 1이다 혹은 0이다 혹은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진 혹은 다중 분류를 하기 위해서 나온 등장한 개념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고 이런 저희가 말로 하고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휴리스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 x가 주어졌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1이 발생할 확률 그런데 a가 발생할 때 결국에 그 확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승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로그 안에 있는 요 가로 로그 안에 있는 로그 안의 괄호 안에 있는 이 승산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됐고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동시에 같은 범위로 고려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이제 로그를 빼고 지수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수 형태에서 요 a는 트랜스포즈 베타의 벡터와 그 다음 x의 벡터의 곱으로 잠깐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왼쪽에서 분모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쭉 공식을 풀다 보면 결국에 probability x라고 하는 것은 즉 x가 주어졌을 때 범주 1일 확률 p of x는 저희가 평범하게 원래 알고 있었던 로지스틱 펑션 형태로 변경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아이디어 as와 그 다음에 범주의 형태의 고려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계산적으로 지수 형태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이유는 레귤레이션을 변경을 하되 뭔가 예측을 하는 레귤레이션 문제가 아닌 Y가 범주 즉 분류를 할 수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하다 보니 수학적으로 결국에 로지스틱 펑션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됐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앞에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이제 머신러닝 고급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 되고 오른쪽은 원래 수학 파트에서 존재를 하는 로지스틱 펑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펑션에서의 로지스틱 형용사를 가지고 와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의 특징은 x값으로 어떤 값이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에 출력은 y값에서 1과 그 다음에 0 사이의 값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충족시키는 함수 중에 하나이고 형태는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싶다면 확률값이 대략 얼마나 되어야 범주 1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입력 벡터가 x1, x2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서 2차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쵸 2D이기 때문에 이제 평면상에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고 시각화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퍼플레인의 값이 0보다 크면 클래스 1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클래스 0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의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드리인 베타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바탕으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디멘전이 꼭 이렇게 2D가 아니고 하이 디멘저널인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고려하는 공식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만약에 베타 트랜스포즈 X가 무한대이면 클래스 1로 디자인을 하고 0이면 2분의 1로 마이너스 무한대이면은 클래스 0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 영상을 통해서 머신러닝의 각각의 알고리즘은 그 등장 배경이 존재를 하고 이 등장 배경을 함에 있어서 거의 100% 알고리즘의 디자인 내부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결정해야 하는 수식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수식은 연구자들이 특정 아이디어를 고려하거나 혹은 기존의 수학 에어리어에서 존재하는 개념을 거의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의 99% 확률이라고 하는 probability 컨셉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처럼 기본적으로 확률, 그리고 각각의 수학적인 펑션, 그리고 클로즈 폼, 그리고 어떤 특정 등장 배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자분들의 아이디어 흔적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데피니션만 훑고 지나가는 거와는 달리 수학적으로 깊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또 이거랑 별개로 인공지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콜앱에서 그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을 고려를 해서 직접 코딩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플립트 러닝 시간이 필요하다. 요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로 이제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특정 알고리즘부터 고려를 해서 또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 레벨에서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비교도 하고 직접 구현도 해보고 있는데요. 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셋들이 있지만 일단 일관성 있게 KNN에서도 돌려봤었던 캔서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역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만약에 사이클런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캔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세 번째 줄처럼 scikit-linear 모델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의 펑션의 뭔가 그 성능을 뭔가 앙상블 에버리지로 내기 위해서 대략 5,000번의 이터레이션과 피팅을 하셔서 그 피팅 결과를 로그 레그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로그레그 객체에서 스코어 펑션을 호출을 해서 뭔가 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링, 애큐리시를 이제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값이 매개 변수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95%의 정도로 꽤 훌륭한 성능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성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소적합의 의심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C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좀 변경을 해보면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애큐리시를 좀 변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과소적합에 조금 의심이 될 경우에는 좀 더 그 복잡도를 오히려 조금 높여가지고 즉 C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뭔가 훈련 세트의 그 애큐리시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펑션에 C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1일 때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복잡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100이라고 이제 수정을 해서 또 다른 객체인 로그 레그 100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스코어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뭔가 그래도 조금 과소적합에서 과대적합 쪽으로 조금 애큐리시를 높인 훈련 세트가 조금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더 과소적합인 모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C를 디폴트 1보다 훨씬 작은 0.01로 해서 뭔가 과소적합 쪽으로, 즉 규제를 좀 더 높인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세 개를 객체를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객체의 이름은 로그레그 001이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 성능이 좀 더 낮아졌는지 요거를 이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레그 001 객체에서 애큐리시는 정말 기본적인 C가 1일 때보다 훈련 세트나 테스트 점수가 모두 다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약에 시각화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캔서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는 이제 퓨처가 대략 3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퓨처를 X축에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퓨처의 영향도를 0부터 혹은 0이 아닌 값으로 저희가 C라고 하는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컨트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가 1이다 라고 하면 코이피션트 값들이 0에서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어떤 특정 퓨처들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1로 하면 C를 1로 하면 30개 중에서 대략 뭐 열 몇 개는 이렇게 코이피션트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C를 0.0001로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피처들이 0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도록 그쵸? 굉장히 과소적합되는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과소적합이라고 하면 각각의 피처들의 값을 0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거의 없애버렸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너무 규제를 강하게 해서 뭔가 그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둘 다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임의의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되게 안 좋죠. 반면에 만약에 C를 100으로 해가지고 각 특성의 코이피션트 값들을 모두 다 살린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훈련 데이터 셋에만 맞춰지는 과대적합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애큐리시는 높지만 또 테스트 데이터셋은 또 낮아지는 이런 특징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구 데이터셋으로 정말 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만약에 돌려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데이터셋에서는 이 C라고 하는 값이 정말 1일 때 애큐리시가 제일 무난할지 오히려 100일 때 혹은 50일 때 무난할지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연구 주제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돌려볼 때 매개 변수 C를 규제 역할로 값을 범위를 조절을 하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C가 어떤 값일 때 트레이닝 셋이나 테스트 데이터 셋 둘 다 애큐리시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이기 위해서 콜앱에서의 코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 즉 import met plot lib.py plot as plt라고 해서 이 plt를 활용을 해서 플롯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 각각의 플롯 함수의 그 로그레그 100이라고 하는 객체와 로그 객체, 로그레그 0.1 객체에서 코이피션트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그려주고 라벨을 달아줘라 이런 명령어인 거를 볼 수가 있겠고 PLT를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cancer data shape 꺽쇠 1 안에는 30개 즉 퓨처들의 개수 30이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의 퓨처들을 X축에다가 이름을 이용을 해서
90도 로테이션을 해서 그려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명령어도 영어 해석하듯이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히 매주 밀리지 말고 해주시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명령어와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추가적으로 구글에서 찾으시거나 사이클럿 홈페이지에서 직접 그 라이브러리 펑션 안에 있는 매개 변수들도 기왕에 영어로 이제 설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는 내공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저 X, 그 다음에 Y, 범주,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레전드를 이용을 해서 레전드를 표현을 해주고 그림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를 대략 13줄 정도로 오른쪽과 같은 시각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코드를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돌려보시고, 여러분들도 비기너 입장으로서 단순히 코드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타이핑을 좀 하셔가지고 콜앱에서 실습하시고 그 콜앱에서 실습한 내용을 여러분의 깃허브에 저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영상별로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또 업데이트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제일 빨리 보여주는 사이클럿 사이트에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서치를 하시고 그 브랜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사이클런 리니어 모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펑션에는 대략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각각의 파라미터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데이터셋의 종류도 무한계가 있고 또 고급 머신 알고리즘의 등장 배경이라던가 숨겨져 있는 깊은 뜻과 수식, 그리고 또한 저희는 프로그래밍 개념까지 맞물려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의 모든 데이터셋의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이브러리의 펑션 안에 있는 파라미터도 모두 다 사용해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깊게 해보고 싶다면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의 연구 주제로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선택하신 데이터셋으로 제일 연관성이 높을 것 같은 고급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알고리즘을 직접 돌려보시면서 파라미터를 직접 수정도 해보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파라미터라도 사이클러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최신 논문을 읽으면서 이 연구 주제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또 어떤 거를 활용을 하는구나. 또 그 알고리즘에서 최대한 성능을 쥐어짜서 내기 위해서 어떤 매개 변수를 제어를 하고 규제를 하면서 성능을 높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자꾸 적용하시고 기본 중간 레벨에서 여러분 고차원 레벨로 자꾸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풀어나가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의구심과 좀 더 클리어하지 않은 파트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개인 맞춤형으로 같이 고민하고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의 알고리즘 중에서도 뭐 KNN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이오베이즈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통해서 대부분의 각각의 알고리즘은 구체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등장한 배경이 있고 또한 어떤 그 슈도코드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클로즈 폼의 수식이 존재를 하고 또 거의 99%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쪽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될 확률을 고려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또 참고하시면서 그런 수학적인 개념도 연관성 있게 생각해 보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슬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KNN을 돌릴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알고리즘 내부의 이웃수 K를 조절하는
그런 컨셉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K가 1일 때에는 너무 과대적합이 되고 K가 너무 크면 또 과소적합이었고 중간 정도 됐을 때 일반화 성능이 그나마 중간 정도 됐다. 하지만 KNN을 가지고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뭔가 그 KNN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데이터셋과 연구 주제인 경우 초반부에 한번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활용해 볼 만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정확도는 대략 아무리 그 K를 조절한다고 해도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이어도 대부분 94에서 9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캔서 데이터셋이든 아일리스 데이터셋이든 KNN의 알고리즘은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같은 데이터셋인 캔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C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제 조절을 해서 최대한 일반화 성능을 높이려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98에서 96% 같은 데이터셋이지만 그래도 KNN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아무래도 S라고 하는 로지스틱 펑션 형태를 고려해서 최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정교하게 확률적으로 1에 속하게 될지 0으로 속하게 될지 그 부분에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KNN보다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 조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든 테스트 데이터셋이든 조금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항상 뭔가 각각의 고급 알고리즘이 등장 배경, 그 다음에 클로즈 폼의 수학적인 형태,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연구자들이 그 당시에 고민했었던 모티베이션 아이디어와 또 최대한 수학 에어리어에서 기존의 확률적인 개념을 고려한 형태의 펑션 그리고 확률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고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디자인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셋이 바뀌게 되면 그 알고리즘의 트레이닝 애큐리시와 테스트 데이터셋의 애큐리시는 9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최대한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연구자들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수정을 해서 뭔가 규제, 레귤레이션을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각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해놓은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규제라고 하는 컨셉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모델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의미이고 영어는 regularization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뭐 특성공학 그리고 모델 평가와 성능 향상 이런 식으로 수업을 렉처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레귤레이션 파트가 모델 평가와 성능 향상 파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파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동시에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 방식은 크게 매개 변수 조절과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의 크기 변화인데요. 각 알고리즘마다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W, 어떤 경우에는 알파, 어떤 경우에는 C. 그래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은 이제 C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주어져 있고 저희가 그 C 값을 1이 이제 디폴트 값인데 크게 해보고 작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C라고 하는 값이 1일 때 이제 디폴트인데 이 값을 이제 크게 하게 되면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는 특징을 규제를 좀 더 약하게 하는 거죠. 네, 약하게 해서 좀 더 과대적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값을 작게 하면 규제를 강하게 해서
뭔가 과소적합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각 고급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컨셉을 알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개념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런이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콜앱에서 이제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 연구 주제로 이 알고리즘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 주제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체킹을 동시에 해보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글에서 항상 그 고급 알고리즘 이름을 넣고 전치사 with 혹은 전치사 for를 넣으셔가지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주로 뭐 뉴럴 네트워크 혹은 categorical variable 혹은 regularization 혹은 multiple independent variable 그 다음에 L2 regularization 그 다음에 다양한 example들의 검색어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색이 됐고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연구 주제에 제일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를 클릭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4라고 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 연구 주제를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으로 한번 초반부에 돌려보고 싶다면 의미가 있을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여러분 연구 주제에서 다른 논문들에서 얼마나 활용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너무나 상상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연구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즉 여러분 연구 주제의 탑 주제 타이틀 있죠? 타이틀을 넣으시고 한 칸 띄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많은 실험 일부분에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사용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나 안 해봤나 여러분들도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지도학습 분류 방법 중에서 로지스틱 펑션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기존의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면서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수학에서는 어떤 에어리어를 최대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이클럿 라이브러리에서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위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매개 변수를 프로그래머로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직한 데이터셋으로 중간 눈높이에서 제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한번 중간 레벨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 연구 주제의 데이터셋으로도 한번 1단계 수준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논문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